우리에게 집이란 세상에 지친 허물을 벗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다. 번민으로 비좁을 땐 빗장을 잠갔다가 다 비워내고 가벼우면 기꺼이 문을 여는 가볍고 자유로운 집. 언젠가는 더 크고 넉넉한 마음이 되는 낡은 절집 한 곳이 나의 집같이 놓여있는 바로 그런 곳. 완주 화암사가 그러하다. 겹겹이 산봉우리를 이루는 불명산에서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완주 화암사. 화암사로 가기 위해서는 돌과 숲이 무성한 산길을 숨이 찰 정도로 올라야 한다. 이른 봄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화암사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산문도 없이 작은 다리 하나 건너면 드디어 시작되는 화암사 도량. 화암사 중창비에 의하면은 600년대에 활동하셨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흔적으로는 그 불명산이 지금 해발 480m 정도 되는데 동쪽에는 원효대가 있고 남쪽에는 의상암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달생이라는 전라도 감찰사가 이곳에 사찰을 창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신라 때부터 여기에 사찰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듣고 이곳에 화암사를 또 창건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암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화루. 화암사의 정문격인 우화루는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광해군 3년에 새로 세워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반누각식 건축물인 화암사 우화루는 입구 쪽에서 보면 성벽처럼 되어 있는 축대 위에 앞으로 기둥을 세워서 건물이 살짝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다. 나뭇결 그대로인 기둥들에서 세월의 깊이가 전해온다. 우화루는 지금 저기에 불명산 화암사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어요. 이 우화루는 강당이면서 건축의 구조로 보면 누각의 구조입니다. 산지가람에서는 그 마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경사진 지형에 축대를 쌓고 마당을 만드는데 그러한 지형을 이용해서 구조를 누각으로 만들고 앞에서 보면 누각의 구조지만 앞마당에서 보면 1층의 건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누 미트를 통해서 앞마당으로 진입을 하게 하는데 화암사는 앞마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진입의 방식을 누 밑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마치 주택의 문과 같은 작은 문을 통해서 마당의 모서리를 통해서 진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참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암사 앞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뒤를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화암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어딘가에 이런 절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와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완주 화암사. 우하루에서 바라보면 비가 꽃처럼 더 아름답게 내릴까? 여느 절처럼 애써 화려하거나 아름다워지려는 흔적이 없어 더 정감이 간다. 우하루의 전체적인 가구 구조는 고주를 받쳐주고 대들보가 있는 일고주 오량의 형식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대공을 이중으로 배치한 구성을 하고 있다.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여염집의 주인처럼 곱게 늙어가고 있는 기둥들. 시인의 말처럼 마치 오래된 고향집처럼 마음 편안해지는 나무의 본래 모습이다. 손질하다 만 것 같은 목탁도 투박하면서도 그마저도 옛스러워 좋다. 또한 벽체에서는 오래된 벽화도 볼 수 있다. 전면에서 보면 누각의 구조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우하루를 바라볼 때는 단층의 구조같이 보여집니다. 앞마당의 연장 공간같이 느껴집니다. 마루에서 이 마당을 쳐다보면 마당은 극락전과 정목당, 불명당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또 내부 공간같이 느껴집니다. 안에서 보면 외부 공간이고 마당에서 보면 내부 공간이고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이와 같은 공간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고요. 이것이 서양 건축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단절, 이것이 근대 건축에 와서나 해결되는데 한국 건축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근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단청이 지워진 건지 아니면 원래 치장하지 않은 것인지 화암사 목원은 나이테가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보이는데 독특한 조형미까지 갖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목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하루 내부에는 화암사가 지나온 시간의 단편을 보여주는 편액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편에게는 잔혹한 노역으로 괴로웠는데 어사가 노역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암사와 용화루 모두 이름에 꽃을 품고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일까? 화암사에는 용이 바위에서 피어낸 꽃으로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공주가 심히 병이 걸려서 백약이 무효였는데 왕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불심에 감동하여 약을 주겠노라 하면서 노란 꽃잎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꽃잎을 찾아서 신하들이 전국을 찾아다니다가 하얀 눈 위에 핀 노란 꽃잎인 복수초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화암사 자리였습니다. 왕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절을 지어서 이름을 화암사로 하였다고 합니다. 미음자형 가람배치의 중심에 있는 극락전. 중창비에 따르면 세종 연간에 세칸불전과 승단, 조성전을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세칸불전이 바로 극락전이며 지금의 극락전 건물은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은 후 1605년경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깥에서 처마 무게를 떠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해 처마를 길게 뺀 하항식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하항식 건축물로는 이곳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하다. 이처럼 화암사는 규모 면에서는 작은 전각이지만 문화재적으로는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하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구조를 말합니다.
공포는 지붕의 하중을 받아서 기둥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붕을 높게 해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꾸며주는 장식 구조재이면서 장식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항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경사진 부재가 하항이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뒷부리는 보나 도리에서 잡아주고 앞에는 지금 그 처마를 힘을 받게 되는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리와 이 처마 부분이 균형을 잡혀주는 소위 말하는 지렛대와 같은 균형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포의 다포나 주심포보다 부재를 좀 더 적게 쓰면서 처마를 길게 뺄 수 있는 구조가 하항식 구조입니다. 여백처럼 담담하여서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만드는 화암사 극락전.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경건해진다. 유용한 기능과 함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뿜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 위에 조각된 용과 연꽃 모양의 주두 장식처럼 장엄의 미학도 섬세하게 겸비하고 있다. 또한 편액도 보기 드물게 한 글자씩이다. 극락전에 걸려있는 그 현판이 다른 사찰의 현판과 다르게 따로따로 극자, 락자, 전자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물론 그 글씨도 굉장히 아름답고 힘있는 굵으면서도 유려한 그런 글씨를 보여주는 멋진 글씨인데 아마도 이 하항 구조 때문에 급격하게 처마를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냥 현판을 걸게 되면 너무 경사가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따로따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포 사이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비로운 꽃과 용의 이야기가 깃들어서일까. 극락전 법당안은 이야기만큼 다채로운 장엄들로 채워져 있다. 극락전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관세음 보살상을 봉안하고 그 위에 닷집을 올렸는데 위용과 장식성을 두루 갖춘 수작으로 형태는 물론이고 용과 봉황, 연꽃, 비천, 오색구름 등의 소재 배합에서도 섬세함과 정교함의 공력이 역력하다. 또한 화암사에 담긴 용의 설화는 극락전 곳곳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용의 모습으로 화현해 있다. 눈빛이 생생하여 곳이라도 불을 뿜어낼 것 같은 생생한 용의 모습에서 옛날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그 외부에서의 장엄이 이제 내부까지 확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공포의 네 단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이 층급 천장, 우물 천장 끝에까지 연결돼 가지고 천정과 공포가 일체감을 주어주고 또 특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닷집의 모습도 여기에 그 용과 비천상과 운악 뭐 이런 것들을 매달아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불단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17세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락전 내부에는 공포의 네 단이 우물 천장 끝까지 연결되어 천장과 공포가 일체감을 주고 있다. 300년 넘게 발해온 단청의 빛들이 진리와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 위로는 우물 천장을 가설하고 내부에는 반자를 조성하였는데 우물 반자에는 선학, 1월 성신 문양, 유겹 연화문 등 다양한 단청 문양들이 베풀어져 있어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조선 시대의 그 천정 단청에 보면은 이렇게 우물 반자라고 해서 격자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연꽃이라든가 또는 뭐 학이라든가 또는 범자문이라든가 이런 단청 문양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은 일종의 천장 전체를 하나의 만다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간주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장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법당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펼쳐지는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즉 천정이 아니라 뚫려 있는 우주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극락전 앞마당 서쪽 편에는 스님들의 선방인 정묵당이 있다.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자연과 사찰의 정취에 빠져들면 침묵의 바람이 가만히 가슴 속으로 불어온다. 정묵당은 그 자체로 집이며 마음을 한없이 쉬게 한다. 가운데 넓은 대방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생활을 위해서 승방과 부엌 그리고 거기에 물건들을 수장할 수 있는 다락 이 공간을 디귿자연 평면 속에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 잘 해결한 건물입니다. 이 앞마당에 면하고 있는 이쪽의 정면은 이렇게 퇴칸을 둬서 출입을 편하게 했고 공포도 입공과 화반들을 꾸며서 정면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면에 뒤쪽은 디귿자형으로 이게 좀 뒷마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안반으로 자연 안반으로 이렇게 연구연되면서 그 안반 위에 한 칸의 자그마한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장독대가 있고 그래서 산신각과 장독대 뒷마당이 하나의 공간이 이루어지고 그 뒤쪽으로 돌담이 둘러싸면서 자연과 건축, 신앙과 일상생활이 결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난에 처할 때 밤이면 스스로 울어 신도들을 깨운다고 해서 자명종이라고 불린 화엄사 동종. 조선 광해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동종은 조선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용류나 음통과 같은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화엄사는 오랫동안 불교 문화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앞으로 문화재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범종처럼 스스로의 청정함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의 울림이 생생한 우리 삶의 고향 같은 사찰로 기억될 것이다. 아미타 신앙 그리고 법화 신앙 그리고 화엄 신앙이 두루 갖춰져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선의 불교 사상들이 발전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런 화엄사에서 더 잘 보존되고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화엄사의 어떤 종교 문화적 성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시간이 감해 한없이 저물어가는 서글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디론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미지의 과정이다. 화엄사 우하루의 창으로 바라보는 풍경 속에서 시간을 재해석하고 존재를 관조해본다. 그 순간만큼은 바로 그곳이 나의 집이다.